바람은 조용히 얼음으로 덮인 초원을 스쳐 지나간다. 마치 자연의 고요한 그림 위에 더해진 희미한 한 획처럼. 먼 옛날 이 땅은 수천 마리의 매머드가 살던 곳이었다. 지금은 몇 안 되는 무리만이 남아 축축한 눈 위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그것은 긴 이야기의 끝에 찍힌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다. 얼음은 점차 녹아가고 겨울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깨달을 즈음에는 그들은 이미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매머드 쇠퇴의 이야기다. 그것은 한순간의 사건도 단 하나의 재앙 때문도 아니었다. 수많은 작은 변화들, 쌓여가는 선택과 과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며 지구가 한때 품었던 가장 장대한 생명체 중 하나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그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매머드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현대인들에게 그것은 마치 신화 같은 존재다. 두꺼운 털로 뒤덮이고 거대하게 휘어진 엄니를 지니며 눈과 얼음의 세계에 서 있는 거대한 짐승. 그러나 고대 인류에게 매머드는 전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상 속에 실제로 존재했다. 코끼리의 근현종으로 큰 종과 작은 종이 있었으며 특히 유명한 것은 어깨 높이가 3m에 이르는 털매머드였다. 그 몸은 두꺼운 갈색 털로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보온을 위한 지방층이 있었다. 작은 귀는 열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크게 휘어진 엄니는 때로 4m를 넘었으며 고대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들은 어미와 새끼, 그리고 젊은 수컷으로 이루어진 무리로 생활하며 초원을 조용히 이동하면서 마른 풀과 이끼, 뿌리를 찾았다. 그것은 혹독한 세계였지만 동시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이기도 했다. 하얀 눈, 차가운 바람, 얼어붙은 평원, 끝없는 지평선. 그 주변에는 다른 거대한 생물들도 존재했다. 털콧불소, 힘센 들소, 검치호랑이, 동굴곰, 마지막 빙하기는 거대 동물의 시대였으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야생 생명으로 가득한 세계였다. 인간에게 매머드는 모든 것이었다. 식량이자 재료이자 생명 그 자체였다. 매머드 한 마리를 잡는 것은 몇 주간의 고기를 의미했다. 당시 고기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과 멸망의 경계선이었다. 사람들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훈제하여 가능한 오래 보관하려 했다. 오늘날 인간은 더 이상 매머드를 사냥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역사 속 식생활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나와 줄리아는 작은 요리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요리에는 과거의 한 단면이 담겨 있다. 이제 다시 매머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다. 힘줄은 끈으로 쓰였고 가죽은 텐트가 되었으며 뼈는 주거의 골격이 되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매머드 뼈로 지어지고 가죽으로 덮인 집도 발견되었다. 그들의 모습은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 동굴에 새겨지고 그려져 있다. 이는 인간이 단지 사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찰하고 사유하며 기억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당시 사람들에게 매머드는 역사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였으며 그것은 현대의 우리에게 있어 말이나 가축과 비슷한 위치였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생물이라도 무상의 이치를 피할 수는 없다. 매머드의 세계는 얼음 위에 세워져 있었다. 얼음이 존재하는 한 그들 또한 존재했던 것이다. 마지막 빙하기에는 거대한 빙상이 북반구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 해수면은 낮아지고 건조한 땅, 차가운 초원과 평원이 드러났다. 매머드는 한때 스페인에서 시베리아 그리고 그 너머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에 서식했다. 그러나 지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약 1만 2천년 전 빙하기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기온은 상승했고 그것은 하루나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조용히 모든 것을 밀어내는 것처럼 고대의 얼음의 흐름은 천천히 몸을 풀듯이 흩어지며 마치 대지가 길게 내쉬는 숨처럼 녹아갔다. 해수면은 조용히 상승하여 조금씩 저지대를 삼켜갔다. 한때 매머드가 유유히 먹이를 찾던 얼어붙은 초원도 결국 모습을 바꾸어 숲과 습지, 그리고 낯선 식생으로 대체되었다. 많은 종에게 그것은 단지 변화의 한 단계에 불과했다. 적응하는 종도 있었고 떠나는 종도 있었다. 그러나 추위를 위해 태어난 매머드에게 그 새로운 세계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역사의 계절이 바뀌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매머드 무리를 상상해보자. 풀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먹이를 찾느라 고생하는 어린 개체들,
그리고 변화해가는 오래된 이동 경로. 한때의 얼음평원은 이제 물에 잠기고 깊은 진흙이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한다. 그들의 영역은 줄어들었고 남은 땅을 다른 초식 동물들과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지 식량을 고갈시킨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도 가져왔다. 추위가 예전만큼 혹독하지 않게 되면서 기생생물과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했다.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곤충이 퍼지고 질병이 늘어났다. 매머드에게는 해마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조용한 변화가 쌓여왔음을 알 수 있다. 무리는 점점 수가 줄어들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작은 무리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로 흩어지는 연기와 같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더해진다. 더 작지만 훨씬 높은 적응력을 지닌 존재, 바로 인간이다. 기후가 변하면서 인간도 함께 변화했다. 무기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창끝은 개선되었으며 사냥 집단은 점점 더 조직화되었다. 그들은 지형을 이해하고 함정을 설치하며 먹잇감의 혼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성체 매머드는 여전히 강력한 상대였고 한 번의 공격으로 인간을 쓰러뜨릴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가 혼란에 빠지면 절벽이나 얼어붙은 호수, 진흙지대 같은 환경 자체가 도망칠 수 없는 함정이 되었고 그들의 힘은 오히려 약점으로 바뀌었다. 인간만이 짧은 시간 안에 매머드를 멸종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류의 발자취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대형 동물들이 점차 사라져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점점 가혹해지는 환경, 줄어드는 식량, 그리고 강화되는 사냥 압력이 모든 것이 교차한 결과였다. 하나의 무리가 사라질 때마다 미래의 한 조각이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개체 수가 줄어들수록 종으로서의 생존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 그럼에도 멸종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았다. 고립된 작은 집단들은 여전히 살아남고 있었다. 매머드에게 그러한 장소는 멀고 추운 섬들이었다. 예를 들어 북극권에 위치한 우란겔 섬과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래 생존했다. 본토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라졌음에도 소형화된 매머드들은 고독 속에서 걸음을 이어가며 제한된 섬 환경에 적응해갔다. 그러나 고립에는 대가가 따른다. 적은 개체 수는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질병은 더 쉽게 퍼지고 결함은 축적되며 생명력은 점차 약해진다. 한 번의 폭풍이나 혹독한 겨울 혹은 새로운 병원체의 등장만으로도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요에 잠긴 그 섬들에서도 마침내 생명의 발자취는 사라졌다. 마지막 매머드는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그에게 단지 또 하나의 겨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구의 역사에서는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매머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행성의 기억 속에서는 서리는 마치 시간의 고요한 손처럼 그들의 마지막 흔적을 지켜왔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영구동 토층 속에서 인류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매머드의 유해를 발견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피부와 털, 힘줄, 심지어 윗속에 남아있던 음식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어떤 개체는 마치 아직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처럼 눈의 형태를 유지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한 발견들은 매우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놀던 아이들에 의해, 사냥꾼에 의해, 혹은 북쪽의 강가에서 상아를 찾던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때로는 땅이 갑자기 무너지고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아래에서 털로 덮인 거대한 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존재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학에 있어 이러한 발견은 지식의 보고이다. 윗속의 내용물로부터 식성을 알 수 있고 뼈를 통해 생존 방식이 추정된다. 털과 이빨에서는 그들이 겪은 기후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DNA를 통해 현대의 코끼리와 비교하여 사라진 계통을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발견되는 각각의 개체는 단순한 화석이 아니다. 그것은 한때 존재했던 생명이며 걷고 추위와 굶주림, 두려움을 느끼던 존재였다. 그들은 무리로 살며 새끼를 지키고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은 세계를 함께 나누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현재와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DNA이다. 현대에 이르러
인류는 매머드의 유전 정보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특징을 지닌 코끼리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의 형태, 더 두꺼운 털과 지방을 갖추고 한랭 환경에 적응한 존재이다. 이 시도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생태계의 일부를 회복할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자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문제는 매머드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관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수천 년 전 인류는 동굴벽에 매머드의 모습을 새겼다. 그리고 현대에는 컴퓨터 화면 위에서 DNA 배열로 그들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인류가 주변 세계를 어디까지 통제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매머드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들의 멸종은 단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 일어난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상실, 식량 감소, 그리고 사냥 압력의 증가, 그리고 바로 그 조합이 오늘날 많은 종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코뿔소, 코끼리, 호랑이, 북극곰과 같은 동물들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존재이며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매머드가 그랬던 것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이들 또한 책이나 전시된 뼈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박물관에서 매머드 골격 표본 앞을 지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 보길 바란다. 그것을 단순한 선사시대의 유물로 보지 말고 그 뒤에 펼쳐졌던 장면을 떠올려보라. 눈 위를 나아가는 무리, 어미 곁에 붙어있는 새끼들, 눈보라와 얼음을 헤치며 이어지는 긴 여정. 그 골격은 아무리 위대한 생물이라도 소멸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단순하지만 깊은 사실을 일깨운다. 현대의 인간이 많은 종의 미래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이 무한한 것처럼 착취와 파괴를 계속할 수도 있다. 혹은 남아있는 것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매머드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의 얼음의 세계는 과거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얼음 속에, 대지 깊은 곳에, 그리고 인류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조용히 하나의 질문이 던져진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